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민법 23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암기법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알림 설정을 눌러서 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할 차례는 소멸시효, 그 중에서 소멸시효 중단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로서 압류, 가압류, 가처분, 승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시효라는 것은 이제 시간이 진실을 이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소멸시효라는 것은 권리자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었는데도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효과를 발생하는 제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소멸시효라는 것은 어떤 권리가 발생해서 행사할 수 있는데도 긴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아서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효과를 발생하는 제도가 소멸시효라고 했습니다. 소멸시효 요건으로는 이제 세 번째가 이 권리 불행사라는 상태가 일정한 기간 동안, 법에서 요구하는 일정 기간 동안 계속될 것이 필요하는데, 그러한 권리의 불행사가 어떠한 사유로 그 과정이 진행이 이제 방해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소멸시효의 장애라고 하고, 여기에는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제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사유로는 민법 168조에서 크게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승인,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 청구는 지난 시간에 보았고, 오늘은 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승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다시 한번 보면 시효란 기간 경과를 이제 가고 있는데, 이 그 권리의 불행사라는 이 상황이 어떠한 사건에 의해서 중단되는 것을 소멸시효의 중단이라고 하는데, 그 중단 사유로 크게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을 이제 아가가 승인, 중단 청구하니 아가가 승인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 청구와 2. 압류, 가압류, 가처분은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고, 3은 의무자가 상대방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2호 압류, 가압류, 가처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압류, 가압류, 가처분은 이제 민사집행법 등에 이제 규정이 되어 있고, 이제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채권 채무 관계를 이제 해결하려고 할 때, 소송 절차를 통해서 그 채권 채무 관계를 만약 해결한다고 하면은, 순서상 먼저 채권자가 이 채무자의 이 재산을 이제 빼돌리지 못하도록 동결시키는 가압류, 가처분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소송을 통해서 이제 판결이 있고, 그 판결에 따라서 본집행인 압류가 있게 됩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돈 하나선을 있는 채권에 대해서 부동산에 대한 강제 집행을 보존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이제 보존처분. 가처분이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 판결의 강제 집행을 보존하기 위한 집행보존제도고, 압류는 금전채권의 실행을 위해 확정 판결 등의 집행권한에 기해서 채무자의 재산의 처분을 구하는 강제 집행의 이제 첫 단계가 됩니다. 이 압류, 가압류, 가처분은 재판상 청구를 전제로 하지 않으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청구, 재판상 청구는 독립 별개로 움직인다는 것을 이제 뜻합니다. 그리고 이 재판상 청구 후에, 이 재판 확정 후에도 이제 다시 이제 시효가 진행하게 되는데,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이 별도의 또 시효 중단을 시키는 그 사유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압류로 보존하는 그 피보존 채권에 관해서 본안에 이제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가압류에 의한 시효 중단의 효력이 그에 흡수되어서 소멸된다고 할 수가 없고, 가압류에 의한 시효 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 보존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계속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175조에 따라서 압류, 가압류, 가처분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하여 취소된 때는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게 됩니다. 그리고 176조에서는 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그 시효 중단의 인적 범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압류, 가압류, 가처분은 시효 이익을 받을 자에 대하여 하지 아니한 때는 이를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채권자, 채무자가 있고 이제 물상보증인이 있다고 했을 때, 여기서 이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가 채무자고, 그래서
이 물상 보증인의 재산을 압류 시 그 채무자에게 시효 이익을 받을 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채무자에 대하여서는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노란색을 따서 암기를 해보면, 앞 가가는 아기가 배입이 아가가 이익을 받을 자를 이익자라고 이익자에게 통지하면, 통지 안 하면 중단 효력이 없으니까 통지하면 중단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가가 이익자에게 통지하면 중단된다. 그 다음에 이제 배당 요구라든가 채권 신고도 압류 등에 준하는 시효 중단의 효력을 판례에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암기하면 배당 채권 신고 시 압류가 중단된다. 배당받을 수 있는 뭐 채권 같은 것을 신고를 하면 압류가 중단된다. 그렇게 암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로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 번째 중단 사유 승인, 이 승인에 대해서 보면, 승인이란 시효 이익을 받을 자인 채무자가 시효 이익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그 채권자에게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 성질은 관념의 통지이므로 이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인식이라든가 의사를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암기해보면 성인간놈, 뭐 성인간이라고 어떤 뭐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관이 있다고 치고 거기에 있는 사람을 이제 뭐 성인간놈 뭐 이렇게 표현을 해서 암기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인의 당사자, 이 성인에는 성인을 하는 자가 있고 그 성인의 효과를 받는 상대방이 있게 되는데, 먼저 성인을 할 수 있는 자를 보면은 그 민법상 170조에서 그 시효 이익을 받을 채무자나 또는 그의 대리인에 한정된다고 해석이 됩니다. 그들 외에 제3자가 승인을 하더라도 시효 중단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증인이라든가 물상 보증인이 한 승인은 채무자에 대해 시효 중단 효과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암기를 해보면, 이 승인은 이제 성인, 이제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라고 생각하고, 성인은 채무자, 대리인에 한정된다. 성인은 채무자, 대리인 한정, 이렇게 암기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170조에 따라서 승인에는 그 상대방의 권리에 관해서 이 승인하는 사람의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이 있음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처분 능력이나 처분 권한이 없는 자가 한 승인도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반대 해석상 이 처분 능력에 반대되는 이제 관리 능력이라든가 관리 권한은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으므로 이 제한 능력자, 처분 능력이 없는 제한 능력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없는 한 단독으로 유효하게 승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처분 권한은 없지만 관리 권한은 있는 부재자 재산 관리인 같은 경우에는 본인을 대리해서 단독으로 유효한 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관리 권한은 있기 때문에 이제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노란색을 암기하면 부재자 재산 관리인은 성인이 될 수 있다. 승인될 수 있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승인의 대상의 상대방을 보면은, 승인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나 그 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고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그 피해자가 검사로부터 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채무를 승인하는 진술을 검사에게 하더라도 이 검사가 권리를 상실할 자나 대리인은 아니므로 그것은 이제 승인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이 승인의 시기를 보면, 승인은 소멸시효의 진행이 시작된 이후에만 가능하고 그 전에 승인을 하더라도 시효가 중단되지 않고 아무 효력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암기를 보면 승인은 소멸 진행이 시작된 이후에만 가능. 그러니까 뭐 성인 이제 청소년 때까지 계속 하다가 이제 성인부터 이제 점점 이제 뭐 육체도 소멸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이제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존하지 않는 미래에 발생하지 않은 미래의 채권을 미리 승인하는 것은 채무자가 그 권리의 존재를 인식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서 허용되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 승인의 방법. 승인은 특별한 방식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명시적, 묵시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승인은 명시적, 묵시적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암기하시고, 묵시적 승인으로는 채무자가 뭐 이자를 지급한다든가, 뭐 일부는 변제하고 일부는 담보를 제공한다든가, 변제 기한의 유예를 요청한다든가, 또 채무를 인수하는 행위, 이런 것들이 묵시적 승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시효 중단의 효과를 보면은 이제 첫 번째 시간적 효과 측면에서 본다면은 178조에서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의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비유하기를 부부가 이혼을 하고 이제 새로운 배우자를 하고 이제 결혼하는 것이라고 이제 설명을 비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이 확정된 때, 이때가 중단 사유가 종료한 때라고 보기 때문에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중단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므로 중단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그 중단 사유가 종료 시점까지 그 기간은 이제 중단은 계속 유지된다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단 사유가 종료한 때라는 것이 이제 여러 가지 케이스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재판상 청구는 재판이 확정된 때가 중단 사유가 종료한 때로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암기를 이혼 재판상 청구가 확정된 때 새 출발하겠다, 뭐 이렇게 암기하고, 그 다음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보면은 종료한 때 세 개니까 제일 많으니까 얘를 빼고 나머지만 암기하고 이 세 개는 이제 종료한 때라고 암기하면 되는데, 그래서 나머지들을 보면은 파산 절차 첨가는 이제 파산 절차 종료한 때, 그 다음 직업 명령이 확정된 때인데, 이것은 배우자에게 직업 명령이 확정된 때 새 출발하겠다, 뭐 이렇게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화해를 위한 소환, 이미 출석 같은 경우에는 화해가 성립한 때입니다. 그리고 암기를 화해하려고 사랑하는 이미 출석해 화해가 성립한 때 새 출발하겠다, 뭐 이렇게 암기하고, 최고위 같은 경우에는 6개월에 다른 이제 시효 중단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 조치를 하고 나서 그에 따른 사유가 종료한 때가 이제 중단 사유가 종료한 때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은 그 절차가 종료한 때. 그래서 이 종료한 때 세 개는 따로 외울 필요 없고, 이제 나머지 것들을 외우면 이 세 개는 종료한 때라고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성인은 성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그래서 이거는 성인 동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새 출발. 이건 이제 성인이 있는데, 성인 뭐 부부가 있었는데, 그 성인의 뭐 성인 한 사람의 동지, 하여튼 뭐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새 출발하겠다, 뭐 그렇게 암기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효 중단의 인적 범위, 사람의 범위를 보면 169조에서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에게만 효력이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암기부터 보면 중단된 땅 사자, 승계인, 하여튼 뭐 그 전에 뭐 살에다가 중단된 그런 땅이 있었는데 그 땅을 사자, 승계인아, 뭐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원칙, 먼저 이 첫 번째 이제 당사자, 이때 당사자는 이 중단에 관여한 직접의 당사자만을 의미하고 시효의 대상인 권리의 당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손해배상 청구권을 공동 상속한 상속인들이 여러 명 있다고 할 때 그 가운데 한 명이 자기의 상속권을 행사해서 승소 판결을 얻었더라도 다른 공동 상속인의 상속분까지 시효 중단의 효력이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그 한 명, 자기의 상속분을 행사해서 승소 판결을 얻은 이 사람은 중단에 관여한 직접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시효가 중단이 되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이 권리는 갖고 있지만 여기서 이 효력이 미치는 당사자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녹색을 암기하면 땅 사서 중단에 관여하다. 하여튼 뭐 긴 땅이 있었는데 그 일부를 사서 뭐 그 땅이 중단되도록 관여했다, 뭐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하시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승계인이 있는데, 승계인은 시효 중단에 관여한 당사자로부터 중단의 효과를 받는 권리를 그 중단 효과 발생 후에 승계한 자를 말하며 특정 승계인, 포괄 승계인을 모두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 이제 노란색을 좀 암기해 보면 중단을 이제 전쟁 중단 후에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전쟁 중단 후에 승계한 특정 대포 있지 않습니까? 전쟁 중단 후에 승계한 특정 대포, 뭐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이 원칙적인 내용을 말씀드렸고, 예외적으로 이 아래 같은 경우에는
시효 중단의 효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가 확대가 됩니다. 그 민법 176조에서 압류, 가압류, 가처분은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에 대하여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 그래서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에 대하여 하지 아니한 때는, 예를 든다면 그 물상 보증인한테 이 재산에 대해 압류를 한 경우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때 그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는 이제 채무자니까 채무자에게 통지하면은 채무자에 대해서도 시효가 중단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녹색을 안겨보면 아기가 그에게 통지한 후 시효가 중단이 되었다. 그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민법 16조를 보면은 그 지역권에 있어서 이제 여역지가 수인이 이제 공유를 하고 있을 때 그중 1인에 의한 지역권 소멸시효의 중단 또는 정지는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 효력이 있다고 해서 인적 범위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란색을 한 게 보면 지역이 소멸, 중단, 정지되는 것은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 즉 지금 뭐 인구 감소 이런 것 때문에 지역이 이제 소멸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중단, 정지시키는 것은 다른 공유자를 위해서이다. 좋은 일이니까 이제 웃는 거죠. 그렇게 암기하시고, 그 다음 민법 416조 어느 연대 채무자에 대한 이행 청구는 다른 연대 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해서 이 소멸시효 중단 효력도 이제 확대되는 걸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요거 보면은 이제 녹색을 암기하면 되는데, 어느 연대의 총구는, 연대는 이제 그 군부대의 한 단위가 연대 아닙니까? 그 연대의 총구리는 다른 연대에게도 효력이 있다. 뭐 그렇게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민법 440조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래서 요 암기를 보면 주채무자 중단은 보증인에게 호러, 뭐 공포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채무자가 중단되면 보증인에게는 끔찍하다. 뭐 그렇게 암기하시고, 그러나 반대로 보증인에 대한 중단의 효력은 주채무자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암기해보면 보증 중단은 이거 신이라고 생각하고 신에게 미치지 않는다. 보증 중단은 주에게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암기법을 적용한 민법 정통을 제공하였으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알림 설정을 눌러서 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